정치와 문명의 균형, 능력주의와 관료제의 역할. 정치와 법체제의 진화, 문명의 퇴보를 막기 위한 능력주의와 관료제의 균형의 필요성.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정치체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권위주의의 경직된 구조에서부터 경쟁적 역동성이 두드러지는 능력주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서의 관료제, 그리고 참여적 성격의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발전은 인류의 집단적 정서와 사회문화적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각 통치 단계는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지니며 그 시대의 복잡성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능력주의를 강화하고 관료제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은 효율성을 공정성과 사회적 조화보다 우선시함으로써 문명의 발전 궤도를 약화시키고 퇴보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글은 능력주의가 분명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관료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 민주주의의 발전 궤도를 저해하고 현대 문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인류 문명에서의 통치 발달 단계. 역사적으로 정치체제는 사회문화적 성숙도의 단계에 따라 발전해왔습니다. 제1단계, 권위주의, 권위적 의존적 집단주의. 문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호와 안전의 필요성에 따라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이 단계의 사회는 생존, 응집력, 질서를 우선시했습니다. 지도자는 종종 부모나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충성과 집단적 연대감을 강화했지만 경직성, 부패, 개인 자유의 억압이라는 문제점도 발생시켰습니다. 고전적 예로는 왕정이나 제국 체제가 있으며 여기서는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세습에 의해 권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제2단계, 능력주의 또는 금권주의, 경쟁적 자기애적 집단주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의 재능, 성취,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능력주의 체제가 발전했습니다. 이 단계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경쟁과 혁신이 중시되던 시대와 일치합니다. 순수한 형태의 능력주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가장 유능한 개인이 지도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권주의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부와 사회적 인맥이 지위를 결정짓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의 단점은 사회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엘리트 계층이 지배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한 저소득층 라틴계 가정에서 자란 마리아는 1세대 대학생으로서 학업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지만 부유한 동급생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인맥과 기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인턴십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능력주의가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가장 재능 있는 사람조차도 뒤처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3단계, 관료제, 협력적 통제적 집단주의. 관료제는 능력주의와 금권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으며 공정성, 안정성, 규칙의 평등한 적용을 중시합니다. 관료제적 시스템은 거버넌스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법적 공정성을 촉진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현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관료제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관료제의 경직성은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혁신을 억제하는 경우도 많아 비효율성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한 국가가 공공보건 위기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역학자, 공공보건 전문가, 응급대응 담당자가 대거 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망의 붕괴로 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환자들은 몇 시간 동안 치료를 기다려야 하며 예방 가능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효율성을 명목으로 관료제를 축소한 국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제4단계,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독립적 개인주의. 민주주의는 정치 발전의 가장 진보된 단계로 개인의 자유, 평등한 권리, 참여적 거버넌스를 강조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권력이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제도를 통해 분산됩니다. 민주주의는 능력주의의 효율성과 관료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통합하여 경쟁과 협력을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양극화, 포퓰리즘, 불평등이라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집니다. 미국 정치개혁, 효율성 추구와 민주주의의 위험. 현 미국의 정치운동, 퇴보의 위험성이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앨런 머스크와 같은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이 주도하는 정치운동은 미국 내에서 관료제를 축소하고 능력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효율성부, DOG라는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효율성 추구와 간소화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낭비를 줄이고 재능 있는 인재에게 보상을 주려는 의도로 추진되었지만 공정성, 안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기관들을 약화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상의 혼란, 국가 안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는 필수 기능의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잘못된 구조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채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적 모호성,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이니셔티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법적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신뢰의 약화, 정부 기관의 기존 구조를 급격히 해체한 결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혼란과 사기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DEI 이니셔티브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연구기관의 흑인 엔지니어 자말과 같은 직원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말은 DEI 프로그램의 멘토링 시스템 덕분에 대표성이 부족한 공간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사라지자 자말과 같은 사람들은 다시 고립감을 느끼며 성장과 인정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멘토가 사라지자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반대 논점에 대한 대응, 균형 잡힌 시각. 비판론자들은 관료제가 혁신을 억제하고 평범함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능력주의는 가장 유능한 개인이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일부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지만 능력주의라는 가지 시스템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능력주의가 우수성을 보장한다는 주장 재능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맞지만 능력주의는 종종 체계적인 특권으로 인해 평등한 경쟁 기회를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의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은 부유한 가정이 능력 기반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관료제가 혁신을 억제한다는 주장. 과도한 관료주의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만 감독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무모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는 업계 지도자들의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체계적인 위험이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3. 효율성을 위해 공정성의 낭비를 축소해야 한다. 관료제를 축소하면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이는 필수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혁은 혁신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퇴보 방지를 위한 균형 유지, 개혁의 방향성. 거버넌스의 발전은 어떤 체제도 고립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교훈을 이어받습니다. 권위주의는 질서를 제공했고, 능력주의는 혁신을 촉진했으며, 관료제는 공정성을 보장했고, 민주주의는 이러한 가치를 통합해 참여적인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특권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재능 있는 개인조차 뒤처지는 사회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 사회일까요? 인간성을 잊은 냉정한 기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연민이 결합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의 통합, 관료제 시스템을 간소화하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성 속의 혁신 촉진, 혁신적 사업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되 형평성 있는 감독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외된 그룹을 위한 혁신 지원금을 설정해 기술 및 경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주적 참여 보장,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EI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확대하며 투명한 공공자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 거버넌스의 발전은 단순히 시스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마리아와 자말, 그리고 능력주의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병원과 지역사회가 안정성을 필요로 하고 공정성에 의지하는 사회는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되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정치체제를 결정할 때 퇴보로 인한 인간적 비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발전된 사회는 단순히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입니다.